오늘도 그 건강 도서를 읽고 우리가 책의 내용을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제는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장 소장님, 어떻게 요즘 건강 도서 소개할 게 있나요, 오늘? 그러니까 도서 지난번에 5월 6일 날인가요? 네네네네. 그날 안 읽었다는 책이 두 권 있잖아요. 아, 네, 우리가 네, 우리가 날씨다. 날씨다라고 하는 책. 네네네. 이 책이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인가 봐요.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 그 담당 그 교수가 추천해준 책이거든요. 네네네네. 우리가 날씨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뭐 기후 변화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식생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알면서도 근원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러한 유형의 서적인데요. 하여튼 읽지는 못했어요. 목차도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이 책이 목차를 찾으려니까 목차도 없네. 목차가 앞에, 없어요, 책에? 대부분은 아니 차례가 이렇게 있긴 있거든요. 네. 여기 차례인데 처음에가 믿을 수 없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최근에 세상의 어떤 그 먹거리에 대한 문제, 뭐 환경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는 어떻게 하면 대멸종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대멸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뭐 저출산 고령화 쪽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가 날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로 이제 환경 쪽, 기후 변화 쪽 이런 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일한 집, 그다음에 영혼과의 논쟁, 그다음에 더 많은 삶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결국은 음식물에 대한 여기 보면 이제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 예, 근데 이 얘기는 저도 미루어 짐작할 때 이제 고기를 덜 먹자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고기 육류 소비를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료를 많이 이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료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옥수수다, 밀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재배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또 토양이나 또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또 뭐 생산비가 비싸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계속 연작 피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제 재배 환경을 새로 만들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 밀림이나 자연님들을 벌목을 해가지고 그 사료의 원료인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 이런 구역들이 1년에 뭐 이제 서울특별시 면적 뭐 몇 배가 없어진다든지 막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라고 하는 거는 육류를 덜 먹자. 결국 이제 채식주의자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어떤 유형의 결국은 우리가 먹거리를 얘기하면서 지구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그런 좀 주제가 좀 포괄적이고 큰 범위의 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나다라고 하는 이 책은 50+ 남북 캠퍼스 이제 오픈할 때요. 2018년도 아마 2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게 오세훈 이제 그 작가가 이때 이제 캠퍼스 오픈을 할 때 유명 강사들을 3명을 모셨는데
근데 김영석 교수하고 그다음에 이분하고 세 분을 모셨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강의는 듣질 못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이제 이분하고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 건강 교실 비슷하게 한 1년 남짓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접 저자가 직강한 그 내용이어가지고 영양과 건강이 비밀해가지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의 불균형한 영양 상태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하여튼 음식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냈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때 이제 아메이 쪽에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우수한 제품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개를 하곤 하셨는데, 실제로는 하여튼 음식이 결국은 모든 건강을 다 결정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식생활에 대한 음식의 그 어떤 그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책을 그때 제가 이제 그 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이게 목차례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런 기회에 한번 집에 묻혀 있는 책을 찾아본 거거든요. 맞아요. 건강에 대해서. 네. 그렇죠. 다시 한번 그래서 좋은 책을 또 이렇게 네. 보게 됐습니다. 네. 네. 표지만. 그러면 다음번 모임에 좀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네. 목차 정도는 제가 쭉 한번 정리를 네.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유 대표님 뭐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딱히 뭐 특별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유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예. 네. 요 오늘 거 이벤트에다 올려놓은 건데요. 토론에다가. 예. 네. 근데 책 이름은 인공지능으로 생명을 설계하다라는 책이에요. 예. 그 이 책을 요거 찾게 된 이유가 지금 막내랑 경기도 경기도에서 공모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네. AI 쪽 활용해 가지고 그 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 기획서 그런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 경기도민 전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나머지 부분 많이 채우는데 그 건강관리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쪽이 내용이 조금 제가 부족하더라고요. 예. 평소에 이렇게 연구를 많이 못 해갖고. 근데, 그쪽 책 없나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밀리의 서재가 2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책이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 생명을 설계하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길래, 이제 골라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읽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야기 그냥 하면, 책에서는 좀 책 생긴 것부터 먼저 조금 보면 그냥 이렇게 시꺼매요. 새까맣고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돼 있길래 이때부터 조금 느낌이 약간 쎄했거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분야는 엄청 넓게 해놨어요. 여기는 그냥 생명과학과 의료의 미래 그러는데 사실 노년에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런 분야들 그걸 거의 다 그냥 싹쓸이를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내용은 그냥 깊게 그렇게 다룬 느낌은 안 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냥 전체에서 얻어지는 느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앞으로 그 AI로 인해서 건강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현재까지 돼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속도가 빨라져서 그 비용이라든가 상황이 좀 그렇게 그 넉넉치 않은 분들 경우에도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 건강뿐만이 아니라 안에 이제 내용을 너무 넓게 써놔 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삶의 질 자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건강이 뭐 다 관련이 돼 있기는 한데 예, 그리고 내용에서 그 약간 새로운 용어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뤄져서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깊게 안 다루고 주제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짧게 그렇게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온 거는 그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 앞으로 그걸 AI하고 그다음에 유전자 정보 있잖아요. 각 개인의 유전자 정보하고 AI가 결합이 이제 조만간 될 텐데 이게 결합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단순한 앱이나 서비스만으로도 이런 그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이런 게 그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도 이미 했지만 그 웨어러블 있잖아요. 그 손목시계형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그 예전에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정보만 이렇게 그 수집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 서울시가 할 때만 해도 AI 서비스랑 그렇게 결합도가 높지가 않았거든요. 살짝만 그냥 저기 한 수준이었는데 맛만 보는 수준.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그 단순 정보가 수집이 돼도 상당히 복합적이거나 맞춤으로 해서 그 예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그런 부분이 꽤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사실 웨어러블 그거 저는 몸에다 뭐 걸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하는 서비스 수준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정도까지 나중에 AI가 추정해내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약간 요 정도 생각이 들 정도 예,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는 몸 자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 웰빙 있잖아요. 각 개인 맞춤으로 해가지고 생활 자체를 이렇게 그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정신 건강을 동시에 다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그 눈에 들어왔던 게 개인 맞춤형 영양제 구독 서비스 있잖아요. 예, 요런 이야기 길게는 언급 안 돼 있는데 근데 요 부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다이소에서 요새 그 뭐지? 건강식품 그거 판매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다이소를 잘 안 가요. 아, 왜냐면 저렴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시야가 안 가는 거. 필요하다 싶으면 막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예. 음. 저는 근데 막상 가서 거기에서는 건강식품 저는 못 봤거든요. 제가 어 네. 자주 가는 세 군데에는 그 건강식품 그쪽 네. 코너 자체가 제가 못 음. 찾은 건지 안 보여요. 근데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다 아. 보니까 예, 다이소에서 생각보다 그 요쪽 부분 처음에 시도했다가 말이 좀 많았나 봐요. 예, 음. 그래가지고 한때는 약간 그 이슈가 돼갖고 뭐 철수한다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 있다가 오히려 나중엔 그게 홍보가 됐는지 어. 더 많이 이렇게 입점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두 음. 번째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음. 그쪽 부분 요를 보면서 그게 그 단계를 이제 더 넘어서 비용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개인 맞춤으로 해서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 특히나 요 위에 웨어러블하고 결합이 되고 요걸 AI가 추정하면서 개인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해주는 거 요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진짜 적은 비용 가지고 그리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개인들 건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나 마음 챙김 관련된 쪽에도 요새는 AI 서비스가 들어가 가지고 건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거
딱 몸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쪽하고, 뭐 수면 패턴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던 거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읽다 보니까 책이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암만 해도, 딱 보니까 AI가 쓴 것 같다. 그래갖고, 그것도 최신 버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내용 이렇게 봤더니 작년 말에 나온 건데, 예, 조금, 예, AI 갖고 그냥 이렇게 많이 쓴 좀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건 조금 이야기 더 해도 되죠? 뭐 말씀하세요. 시간 예. 많습니다. 예, 장난기가 좀 돈 거예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장난기가 돌아서 제미나이 있잖아요. 제미나이 안에 보면 잼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네. 잼. 그거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책 저자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조하늘 씨라고. 예, 이분이 저자인데, 예, 이분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쪽에 그 요청사항 부분, 여기가 저는 이거 전에까지는 이렇게 길게 넣은 적이 없는데 그냥 넣어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 책 소개랑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네네네. 쭉 찾아서 넣고, 목차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작가에 대한 정보 거기 나와 있는 거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 거를 싹 넣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 책을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신체가 약해져 가는 걸 요즘 느끼고 있는 60세의 한국 남성이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마치 책을 그 직접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고 나서 어떤 거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실용적일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정리를 싹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책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책이라는 개념하고 책 읽는 좀 이런 문화 자체가 앞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많이 바뀌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예, 그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예, 안에서 언급이 되고, 예, 그리고 좀 조금 신경 쓴 부분 같은 거는 이제 그 나머지 요소들이 건강과 관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책에서는, 제가 아직 뒤쪽에 일부는 안 읽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싹 이렇게 해주니까 예,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장난기로, 이 책 사람이 안 쓰고 AI 활용해서 채운 것 같은 느낌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 책을 자기가 분석을 해갖고 안에서 묘사하는 방향이나 책의 형태라든가 안에 있는 문장에 제가 일부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넣어줬더니 그런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AI를 상당히 많이 썼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자체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좋다. 이거 지금 제미나이 무료 버전인데 요렇게 네. 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써보니까. 예, 그래서 예, 소개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아까 인공지능으로 생명을 설계하다라는 게 원래 해외 작가가 잼 바이오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번역한 사람이 조하늘이라고 하는 건가요?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그냥 그 젠바이오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AI 가지고 그냥 쓴 것 같은, 예, 딱 그 느낌이에요. 그냥 본인이 그냥 쓴 것 같아요. 젠바이오는 책 제목에서 그 분야 자체 있잖아요. 네, 젠이 원래 선이라는 느낌이잖아요. 선. 그 일본식 표현으로 많이, 일본식 때문에 그 영어 표현할 땐 젠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 그냥 제목에다가 그렇게 그 표현한 그거지 이분이 저자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예, 분야를 표현하느라고 덧붙인 단어 같습니다. 그 제미나이에서 그 사이트가 또 잼이네요, 잼.
잼은 원래 제미나이 안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챗 GPT에 예. 있는 GPTS하고 좀 비슷한. 네. 클로드에 보면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요새 제미나이 잼 엄청 많이 쓰니까 여기에다가 최미정님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최미정님의 네. 경력이라든가 평소에 아, 이렇게 쓰시는 말투라든가 네네. 분야 경험 이런 것들을 딱 넣고 그리고 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즘 컨디션이 요러저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답변을 쫙 이렇게 해주시는 예,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요. 컨디션. 최미정님의 건강에 대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제 네네. 질문에 대한 답을 음. 최미정님 투로 해준다는 거예요. 예, 아. 예. 최미정님 건강을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음. 네. 앞으로는 아무래도 뭐 인간이 어떤 진단을 하기보다는 그쵸? 인공지능에게 많이 의존하지 않을까. 그쵸? 예. 네. 건강 교실도 결국 또 AI가 진행하겠군요. 최미정님이 좀 놀고 싶은 네. 주에는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예, 네네. 그러면은 예, 그런 날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AI 모셔다가. 예. 네. 저도 저기 소개할 게 지난번에 이어서 하버드 건강 네. 습관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그 이런 얘기는 또 불편하시죠? 발기부전이라는 용어. 뭐 그거 왜요? 불편함? 불편하시 아니죠, 아니죠. 그 불편하지 하나의 않아요? 현상인데요, 뭐.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욕구가. 그래서 뭐 인간의 욕구하면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욕, 휴식욕 이렇게 있다고 그러네요. 오욕. 예. 아 맞나요? 오욕 칠정이라고 하는데 오욕 칠정. 예. 네 그래서 오욕이 이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식욕이라든가 식욕 뭐 이렇게 어떤 욕구가 하나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욕구로 인해서 그 나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인제 욕구는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구를 충족하면 쾌락이 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살찐다. 살찐다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음식을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쾌락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이렇게 분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식욕보다는 성욕 쪽으로 식욕을 분산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는 나이를 먹으면서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거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욕구를 더 크게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성욕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성욕 예. 자체를 충족한다는 거는 건강할 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욕구들을 분산해서 전체적인 건강한 욕구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구를 절제하긴 뭐죠? 욕구를 안 하기는 끊을 수는 없다. 끊을 수는 없지만 조절할 수는 있다. 그래서 다른 욕구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욕구를 분산시켜라. 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는 대신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으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데 근데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쾌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 성욕 이거를 되게 이분은 막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 장에는 발기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발기부전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난 나이를 먹어서 발기부전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발기부전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나이를 먹으면서도 모든 기능이 쇠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 이런 거에 위험을 나타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발기부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도 이런 젊은 사람일수록 발기부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그런 어떤 혈관의 이상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건강과 혈관성 질환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와 그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또 실제로 그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우리가 수면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뭐 수면에 대한 건강 문제는 안 가지고 계시죠? 왜 웃으세요? 조금씩은 다 있죠. 뭐 수면 문제 트러블을 뭐 전혀 없다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냐면 잠자리에 들어도 그러니까 좀처럼 잠이 빨리 들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일어나서 놀면 되죠. 겨우 잠들었는데 여러 번 깨고 깬다. 잠들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네? 수면이 안 돼. 아니면은 잤는데 이렇게 잠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걸로 이제 수면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불면증 치료 전문가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행동 치료요법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무작정 수면제를 처방하면은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요법으로 일단은 원인을 파고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보시면은 10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하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두 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호들갑 떨지 말아라. 나 잠 못 잤다고 해서 나 불면증이야.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또 네 번째는 잠드는 시간은 매일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날 못 잔 잠을 그 다음날 우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하루 종일 늘어지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그 다음날 또 숙면을 못 취하는 거죠.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상 자지 않는다. 유 대표님도 30분 이상 안 주무시죠? 아니요. 따블. 보통은 뭐 한 1시간 정도 자고 예, 그리고 심할 때는 2시간까지도 잡니다. 그러니까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두 번도 자요. 오전 오후로.
생각이 자유로우니까 이게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종일 빈둥대지 말고 되도록 신체를 움직여라. 좀 찔리네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70대 중후반인데 자기는 수면을 젊었을 때처럼 유지한대요. 근데 그분의 하루 일과를 보니까요, 젊은이 못지않은 바쁜 일상이더라고요.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고단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7, 8시만 되면 고단해가지고. 왜냐면 하루 일과를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 자동적으로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숙면을 취하시더라고요. 또 매일 아침에 햇빛을 쬐고 저녁 이후에 강한 빛을 쬐도록 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는 좀 어둡게 만들어야지만 뭐 멜라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고, 예. 그다음에 8번째는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삼간다. 또 매일 욕조 목욕을 한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오히려 안 좋다라고 그래요. 약간 미지근한 물이 오히려 그런 어떤 숙면을 취하는데 좋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잠자는 시각에 집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낮에 활동을 집중하고 잘 하려면은 숙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깨어있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뭐 하품이나 하고 나른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4시간을 자도 내가 하품을 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우리가 뭐 8시간 정도는 자야 적정한 수면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3시간을 자든 뭐 4시간을 자든 낮 시간에 내가 어떤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하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정 수면이라고도 표현을 하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수면에 대한 뭐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사항 있으세요? 이게 여기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네. 취침은 11시, 아침 기상은 5시 해가지고, 이걸 꼭 지키자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루틴으로. 네. 일일 루틴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취침 시간하고 기상 시간. 그것이 글쎄, 한 60%, 70% 달성이 될까요? 11시 넘어서 자게 되는 경우는 낮잠을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을 자야 되는데, 네. 1시간 딱 타이머 해놓고 1시간 딱 이제 기상나팔이 울리면 딱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1시간에서 이제 피곤이 가시지 않다 그러면 그건 기분이겠죠. 습관이고. 그러면 또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총 합이 2시간이 되는 경우가 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 30분 정도 자는 게 좋은데 너무 늘어지니까 이게 11시에 또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 그치. 잠을 또 오래 자버리면은 그게 12시가 되고 12시가 넘고 막 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지키는 게 쉽지는 않다. 근데 하여튼 기준은 항상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 하여튼 이행률이 뭐 한 50%, 60% 정도 된다고 퍼펙트하게 100%는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지키기 어렵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지키게 되는 거죠.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는 지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지키는 그런 비율이 올라가는데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 이러면은 지켜지지 않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이제 고령화에 의한 어떤 그저 이 뭐의 그 행동 변화의 그저 순리적인 변화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지당한 말씀이신데, 네. 제가 오죽하면 그저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그 애창곡 중에 하나가 네. 강산해라고 있죠. 강산해. 네. 유명한 저 가수잖아요. 네. 강산해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 부르긴 쉽지 않아요. 어려운 노래인데 잘 부르거든요. 하도 많이 불러서. 그리고 노래 가사 한 말이 지금 우리 최미정 선생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그걸 제가 되풀이하는 것이 결국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래를 이제 한다고 봐야죠. 다음에도 책 가지고 계속 이야기 나누는 거 좋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유 대표님 그거 어떻게 그림 넣으셨어요? 우리 365일 카드 만드는 거에. 조금 넣어보다가 지금 네. 그냥 다 쓴 다음에 한꺼번에 넣으려고요. 왜냐하면 그 AI 서비스들이 계속 이게 네네. 발전을 해요. 보니까. 네. 그래갖고 그 초기에 그 넣어놨던 거 보셨잖아요. 네네. 초기에 넣은 거랑 나중에 넣는 게 이게 달라져요. 자꾸. 그래서 막판에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일관되게 나오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좋은 저는 핑계로 밀어놨습니다. 저는 그냥 또 다시 시작해서 채워 넣겠습니다. 네네. 예. 네. 근데 그거 노션에 들어가서 그게 그 입력하고 하는 방법은 제가 2025년 1월 3일자, 1월 4일자 이렇게 넣다가 네네. 이게 제대로 넣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그럼 그다음에 한번 이게 어떻게 살펴볼까요, 그거? 예, 화면 잠깐만요. 공유해 주시면 그리고 이게 되죠. 건강증진연구소 그 이벤트 내용을 넣는 거죠. 건강교실이 아니고 건강증진연구소 쪽에 입력돼 있는 거를 넣는 거죠. 아니죠. 건강증진연구소의 1월에 챌린지에 1월 1일, 1월 2일. 1월 일자별로. 건강증진연구소에 매월 그 챌린지 오픈하는 그걸 넣는 거군요. 아니, 그 안에 댓글을. 그 안에. 네.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댓글 다 달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어라 이런 거죠. 예, 하루치가 카드 한 장이에요. 그게 한 줄. 예, 그러니까 요 한 줄이 카드 한 장인 거죠. 예. 그럼 한번 다시 제가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예, 공유해 주세요. 네, 하다가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함께 만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노션. 노션.so죠? SO. 네네. 이게 또 하다 보면 이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요. 예, 천천히 하세요. 그 건강증진연구소 안에 들어가면 건강 카드라고 떠 있는데 그거예요. 예, 잠시만요. 이거 봐. 페이지 사용 권한이 없음. 내 콘텐츠로 돌아가기. 뭐 이렇게 북마크 그거 안 해놓으셨어요? 아니야. 잠깐만요. 이거 있어. 그거는 다른 페이지를 들어가신 거예요. 다른 페이지 들어가서 그러신 거고. 주소를 하나 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공유. 지금 드린 주소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될 것 요거요? 같은데. 예, 그거를 누르고 그걸 북마크 하시면 잠깐만요. 왜 캠이 꺼졌을까? 아니요, 지금 전체 화면. 요거 공유. 이게 지금 예, 화면 공유 잘 됐고요. 네. 채팅창에 지금 뭐 예, 그거 누르셨죠? 한번, 예. 요걸 그거 오픈하라고요? 누르시면, 예, 노션이 뜰 거예요. 네. 이거 지난번에 북마크를 해놓는다고 잠깐만요. 요거를 북마크를 해놔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냥 예, 그대로 예. 직접 들어오시면 되니까. 예. 일로 들어가고. 건강증진연구소. 요게 이제 그 주소모죠. 건강증진연구소. 요게 이제 노션의 지금 건강증진연구소 예, 건강카드. 예. 365일 건강카드를 그렇죠. 네. 만드는 주소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최미정 선생님이 이제 방장이고, 네.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 최미정 선생님이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페이스북 건강증진연구소의 본문 내용을 복사해서 노션 양식에 붙여넣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했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1월 3일자하고 1월 4일자리 넣다가 질문사항이 생겨서 못했던 건데, 그럼 이거 일단 이렇게 열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가서 건강증진연구소, 이 건강증진연구소. 이건 건강교실이잖아요. 예, 거기에 정보 누르시면 정보? 예, 그 정보 건강교실 여기. 글자 앞에 예. 네네. 조금 내려가 보면 살짝만 내려가. 네. 예, 거기 그 진한 글씨로 건강증진연구소 보이시죠? 요걸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걸 누르는 거고 보통 때는 이제 얘도 북마크를 요거 네. 지금 보시면 아래로 조금 더 내리시면 그 5월 달 거 글이 있을 5월 거예요. 달. 예. 5월 달 건강 챌린지. 그렇죠. 예. 네. 그럼 5월 거를 넣는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네. 넣는 건데 예. 그 아래 내려가시면 이제 일자별로 최미정 님이 그 올려놓으신 댓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5월에서 이제 1월로 가려고 하면 이 발을 쭉 내려야 되는데 한 번에 딱 1월로 가는 방법이 있나? 월별로 하나씩 있어요. 이게 따로인데 제가 그러면 그거를 제가 찾아서 아까 그 노션 있죠. 건강증진연구소 거기 가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가 그룹 이벤트 최미정 이렇게 그 작은 글씨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다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링크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제가 1, 2, 그러면 3월 그냥 들어가서 누르기만 하면 그달 게 그냥 뜨게. 그달 글이. 오케이. 그러면 좀 수월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만약에 1월 달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눌러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죠? 예. 거기 가면 이제 그 댓글 부분. 네. 예. 댓글 부분에서 해당되는 날짜 거. 네. 그 날짜를 보면 이제 거기에가 그 최미정 님이 적어 놓으신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만약에 1월 3일이다 그러면은 그 1월 달 건강증진연구소 이벤트 주소에 1월 3일자를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1월 3일자 최미정 선생이 적어 놓은 댓글이 아니라 본문 글이죠. 댓글이죠. 본문이 아니라 댓글. 그 이벤트의 1월 3일 댓글 예. 그거를 복사해서 이쪽에 붙여 넣는다. 네네. 거기 뉴로 들어가는 거죠, 우측에. 예, 그렇죠. 일단 지금 1월이 만들어졌잖아요. 보이시죠? 잠깐만요. 1월 보이네요. 예, 네. 클릭해 보세요. 1월. 그 클릭. 예. 최미정 여기를 클릭해야 되나? 1월에는 이게 지정이 클릭가 안 안 되네. 돼요? 잠깐만요. 예. 이거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조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예. 예. 이제 다시 해보세요. 네. 이제 들어가나 보다. 네네. 1월. 그럼 이제 1월 이벤트로 들어가는 거군요, 여기. 이벤트가 아니고 1월 거 챌린지 글. 1월달 챌린지 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래 그럼 이제 내려가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예. 네. 스크롤 이거- 하셔가지고 아니요, 그 본문은 아니에요. 스크롤 이걸 해갖고 내려? 아래로 내리시면 예. 이게 왜 안 내려가냐? 마우스 휠이나 내려가요? 예. 거기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이때 그죠?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네네. 좋아요 바로 아래 관련성 높은 댓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클릭을 해갖고 예, 모든 댓글 예, 또는 최신순 이거 쓰는데 최신순은 역순으로 나오는 거고 모든 댓글은 날짜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1월 3일이 제일 밑에 간다는 거예요? 최신순으로 하면 저 아래가 있는 거고 모든 댓글로 하면 저 위쪽에 있는 거죠. 1월 3일자가? 네네. 모든 댓글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1월달께 이제. 그쵸. 1월 1월 1일부터 나오네. 보이죠. 네. 예, 그러면 1월 3일 거 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건 1월 1일 거였으니까 조금 더 내려요. 이건 이제 1월 5일로 바로 또 가버리네. 이게 중간에 날짜가 빠졌나? 여기 1월 3일 거 있네. 예. 그러면 더보기 눌러가지고 펼친 네. 다음에 마우스로 이제 범위 지정해서 복사하셔야죠. 요거 긁어. 예. 다시 봐. 모든 사람 이건 빼고. 예. 모든 사람 빼고. 여기까지. 네네. 아니다. 이게 밑에가 안 전체가 됐네. 안 됐네. 예. 잠깐만요.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밑에까지. 하세요. 예, 지금 빨리 움직이니까 얘가 못 따라오나 봐요. 이게 보통 때 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지금 방송하면서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할 수 지금 있습니다가 끝인가요? 네네,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이거 또 이게 놓으니까 또 이게 안 되네. 요걸 잡아가지고 복사해서 거기 뉴에다가 붙여 놓는다. 복사해서 그 뉴 안에 들어가면 본문 자리가 잠깐만요. 있어요. 예. 그거 뽑아야 되겠다. 여기다가 해서. 예, 하나만 천천히 갖고 하나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논문 이게 자꾸만 그저 선택된 게 취소가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우측을 누르셔야 돼. 마우스 아닌가? 아니요. 잠깐만요. 요걸 해서 쭉 해서 조금 더 내려보세요. 거기에서 그 아래 더 작은 글씨까지 되게 좀 그 칸 벗어나도 되게 이렇게.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걸렸죠? 복사. 예. 복사. 예. 그리고 복사해서 노션으로 가서 일로 와. 노션으로 가야죠. 노션으로 와서. 예. 1월로 들어가요? 아니요. 1월 아니죠. 1월은 그건 가질러 가는 거고 지금 화면에 보면 지금 화면이 오른쪽으로 조금 숨었나? 왜 맨 이게 밑으로 가야 돼. 아니요. 밑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위에서 원래 맨 밑에는 4월 12일이네. 마우스를 아니요. 더 올라가 그 맨 아래 뉴 페이지 해도 돼요. 맨 아래. 근데 네. 보통 때 뉴 페이지 내려오려면 귀찮잖아요. 플러스 네네. 누르지 네네. 마시고 맨 위로 가 보세요. 맨 위로 가요? 예. 맨 위로 가서 가서 갤러리
뮤에다 마우스 올리면 저 파란 버튼이 나오잖아요. 저 파란 버튼이 보통 때 안 나와요. 그 자리에 마우스가 가야 오른쪽에 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갤러리에 가야지 뉴가 나온다. 그렇죠. 아, 예, 그 예, 높이 예. 갤러리에 딱 붙일 필요 없이 그 라인에만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아. 그대로 옮겨서 뉴를 눌러 보세요. 예, 이러면 아래를 안 내려가도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본문 옆에 비어 있는 있죠. 본문, 여기요, 여기. 예, 거기 클릭하고 붙여넣기. 예, 그리고 맨 그다음에? 밑에 그 추가로 붙은 거 지워주고. 여기서 추가로 붙은 거 지워주고. 예, 아까 예, 그리고 날짜 클릭해가지고 1월 3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잠깐만요. 이것도 뭐, 잠깐만. 구독해서. 예. 이거 선택이 돼. 아이고, 이거 익숙해지실 표현이 때까지 없어요. 운동 좀 되시겠는데? 아니요. 이거? 이게 하나하나 지워야 되겠네. 예. 선택해서 딱 놓는 순간 또 전체가 선택이 돼 버리니까요. 네, 네. 이 정도 하면 되나요? 예, 그래, 대충 하세요. 예. 네, 또, 그거 이렇게 다듬는 해가지고. 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더 그래서 내려가셔야죠. 제목에- 그 전에 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조금 더 내려가서 예, 거기 그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날짜. 예, 옆에 클릭하면 달력이 뜨고, 네. 예, 꺽쇠로 1월 달 선택해서 1월 3일. 이렇게 가는 거구나. 1월 예, 3일. 예.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클릭. 바탕을 클릭해 보면 날짜 들어갔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일단 일이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1월 3일자, 캠페인에 들어가 있는 댓글, 1월 3일자 댓글이 이제 들어간 거다. 예, 예. 거기까지 된 거고, 원래는 좀 네. 더 뭐 꼼꼼하게 하시려면 하나 더 하는데, 예. 다시 한번 가서, 여기까지만. 예, 예. 근데 제목은, 그러니까 뭐 안 넣어요? 제목 나중에 AI 보고, 본문 보고 네. 달아라고, 그렇게 하려고요. 예, 예. 요 이제 빠져 나오면 되는 거죠? 예, 빠져나오면, 원래 제목 자리 말고 잠깐만, 이름이라고 빠져나왔는데.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누르면 그 본문 위에 떠 있으니까, 네. 저기 위에 탭이 1월 달 탭이 떠 있잖아요. 네네. 탭이 2개 됐네. 예. 가만있어. 이거 지워야지. 예. 여기서 지금 아까 1월 3일 건 넣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보려 그러면 다시 뉴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요. 위에 탭에가 열려 있잖아요. 요거요. 입력한 거요? 예. 입력한 거 보시려면 저 아래가 있어요. 저 아래가. 저 아래. 예. 이게 날짜 순으로 자동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거기 보시면 예. 로드모어. 로드모어라고 돼 있죠. 로드모어. 로드모어. 예, 예. 그거 누르시면 나머지가 더 있죠, 아래가. 그러네. 그러면 여기 이제 1월 1월 3일 거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1월 여기 있네. 요게 좀 들어간 거군요. 예, 한 줄이 들어간 거죠. 거기 지금 작업한 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1월 4일, 5일 해갖고 3월 3일까지 넣어달라는 거죠? 네, 네네네. 네. 그리고 네,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제목을 달아주셔요. 제목? 네. 그럼 아까 1월 3일자의 제목이 이게 뭐라고 봐야 되나? 그러려면 근데 머리 아프시니까 제목은 네. 제가 나중에 예, 네. AI 보고 네. 본문을 읽고 제목을 뽑아줘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냥 냅두세요. 네. 네, 네, 네. 네, 유 대표님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저기 뒤에 댓글까지도 해야 돼요? 댓글? 아니요. 댓글 필요 없어요. 그래요. 저도 네네. 이거 빨리 해놓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다음에 확인해 또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검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5분 남았네요. 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땀나네. 고생하셨어요.